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올란도 개봉 전 특별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눌 이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란도를 너무 좋아하는 배우 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얘기 나누기 전에 최근에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를 먼저 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드라마 촬영이 끝났고요. 이제 4월에 드라마 방영을 해야 해서 홍보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21세기 대군 부인이라는 드라마고요. 4월 10일부터 금토. 근데 시작부터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게 왜냐면 중간에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맞네요, 그냥 맞네요. 얘기하고 가는 거죠. 네, 시작부터. 네,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드라마가 방영합니다. 여러분 집에 일찍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곧 드라마도 공개될 거고 영화도 공개가 될 거라서 이따 끝인사로 또 영화는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홍보나 이것저것으로 좀 바쁜 기간인데 이연 배우가 워낙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커서 4K 재개봉 소식이 들리자마자 너무너무 반가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영화관에서 사실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92년도 작품이라 저도 너무 어린이 때여가지고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 기억은 없는데 이번에 4K 리마스터링 개봉을 통해서 처음으로 저도 이 영화를 오늘 객석에서 보고 스크린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이런 거였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이미 아는 영화임에도 그런 생각들 하면서 봤는데 어떠세요? 4K로 보신 것도 처음일 거고 극장에서 보신 것도 당연히 태어나기 전 영화잖아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맨 처음 올란도를 본 건 제 노트북으로 보게 된 것이었고 이거를 영화관에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약간 이렇게 전율이 이런 건가? 영화를 보다가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딱 영화 시작하자마자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제가 이걸 영화관에서 볼 수 이렇게 다 같이 관객분들과 볼 수 있는 게 전 너무 뜻깊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본 거는 처음 본 거는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틸다 스윈튼이라는 배우를 엄청 좋아하게 됐고 저는 영화를 이제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배우를 따라서 영화를 찾아보던 사람이었어서 틸다 스윈튼을 좋아하고 틸다 스윈튼의 여러 영화를 보다가 올란다를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그 많은 영화들 중에 올란도를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 기억은 어떻게 남아있어요? 뭐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아니면 틸다 스윈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차차 나눌 거니까 처음 봤을 때 그 기억이란 것도 사실 그 영화를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되잖아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되게 저는 인생 영화를 제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올란도도 있고 여러 다른 영화들이 있는데 왜 남성, 여성, 그리고 시인, 엄마,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은 피상적으로 이해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이럴 거야. 내가 여자여서 남자는 이렇지 않을까? 이런 힘듦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참고 살지 않을까? 라는 피상적인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남성들은 여자는 이럴 거야. 뭐 이 정도의 고통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살고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피상적인 생각. 그리고 전쟁도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어떤 이제 책들을 보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예술인의 삶도 엄마의 삶도 다 살아보지 않으면 다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인데 이 올란도는 한 사람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이것도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감정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은 또 이따 말을 하겠지만 되게 크게 느꼈던 괴로운 감정 혹은 약간 창피한 감정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리고 훨씬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누군가의 삶을. 그리고 내가 올란도라면 어떨까? 라는 그 진짜 경험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이후에 연기를 통해서 남성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도 했죠. 근데 그 이야기는 이따가 또 차차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시작을 하게 되죠. 1928년 버지니아 울프가 쓴 소설인 올란도 바이오그래피라는 작품을 아주 느슨하게 기반 삼아 쓴 각본이 오늘 보신 올란도라는 영화인데요. 울프의 연인, 그러니까 비공식 연인이었죠. 사후에 이 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진 비타 세크리 웨스트라는 여성을 위해서 쓰였다는 그런 소설의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후에 차차 또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 소설 안에서 이야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들은 삭제를 한 각색이고요. 첫 영화화가 놀랍게도 아닙니다. 1981년에 프릭 올랜도라는 제목의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었고요. 89년에는 1인극으로 연극으로 먼저 무대에서 선보였던 바가 있는데 놀랍게도 프랑스어 버전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는 이자벨 리페르입니다. 근데 그 연극을 우리가 볼 길이 없기 때문에 대체 이자벨 리페르가 표현한 올란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가 정말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중예술로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첫 선을 보였던 영화로서는 오늘 보신 셀리 포터 감독, 티다 스윈튼 주연의 올란도가 첫 번째 영화로서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92년에 이 영화가 등장한 이후로도 2010년에 뉴욕에서 초연한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진 바가 있고 2022년에 또 다른 각색 버전의 연극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마다 여러 번 분위기를 바꾸어서 관객들과 그 시기에 계속 접점을 가지면서 오랜 생명력을 가진 작품이었다는 배경을 먼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990년대 작품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달리 보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셀리 포터 감독은 1980년대에 경력을 시작한 감독인데요. 이 80년대라는 시기가 어땠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 시대의 그 영국의 신보수주의에 대항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예술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예술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셀리 포터였어요. 그래서 영국 내에서 동성애 조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데릭 저먼이라는 감독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퀴어 담론을 가지고 그걸 펼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올란도는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타고 있죠. 그래서 사회 정치적인 맥락을 제외하고는 사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작품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 노래하는 사람, 마지막에 은박지 같은 거만 이렇게 둘러싸고 하늘에서 이 노래하는 천사로 등장하는 사람은 당대 음악가이자 사회활동가인 지미 소버빌이라는 사람인데요. 당시에 퀴어 예술계에 엄청난 타격을 미쳤던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배경이 뭐였을까요?
에이즈였죠. 그래서 아마 하늘에 떠 있는 그 사람을 표현한 것은 당시에 그렇게 동료들을 잃어야 했던 에이즈에 대한 어떤 셀리 포터 감독만 해석이라는 뒤늦은 해석들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데릭 저먼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는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배경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데릭 저먼 감독은 셀리 포터가 올란도 제작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때 공개적으로 이 작품을 지지했던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셀리 포터도 처음에 이 사람의 작품들을 보고 시대극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가를 자기 영화에 구체적으로 활용한 결과가 바로 올란도란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데릭 저먼 감독이 이전에 뭐 카라바조라던가 에드워드 2세 같은 영화들을 틸다 스윈튼과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접근의 시대극들을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이 올란도라는 영화의 영향으로도 좀 이어져 있고, 그렇게 데릭 저먼과 함께 작업했던 여러 사람 중에 몇 명의 크루를 데려다가 올란도에 같이 작업을 하는 크루로서 셀리 포터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원이 주연 배우였던 틸다 스윈튼, 그리고 이 영화의 엄청난 이 의상들을 담당했던 샌디 파월이라는 인재를 데려오게 됩니다. 샌디 파월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낯익은 이름일 수도 있겠어요. 뭐 벨벳 골드마인, 그리고 스콜세지 감독과 여러 작품을 같이 했었죠. 그리고 캐롤, 최근에는 메리 포핀스 리턴즈 같은 작품의 의상을 맡았던 할리우드의 가장 전설적인 의상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셀리 포터와 데릭 저먼은 어떻게 만났는가? 1980년대에 독립영화 제작자들의 대표 영화인들 모임이 당시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이 처음 친분이 생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유일한 게이 남자가 데릭 저먼이었고 유일한 여성 감독이 셀리 포터였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자연스러운 어떤 동맹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셀리 포터가 그 시기를 회고를 하는 인터뷰들을 여러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현 배우가 이 영화를 항상 어디에서나 기회가 있으면 인생 영화로 꼽았었죠. 아까 그 인생의 접점과 닿아 있는 인생에 가장 큰 영향들을 미칠 만한 영화들을 항상 꼽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영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좋아하는 영화를 넘어서 인생 영화로 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요? 뭔가 지금도 그렇지만 연기를 하면서 뭔가 인생을 관통하고 삶을 관통하고 혹은 저의 철학이나 막 그런 걸 생각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그 사람으로 살진 못하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내가 너무 싫어했던 어떤 인간 군상을 제가 연기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모두에게 쉬운 기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소년심판으로 남자아이의 연기를 했어야 했고, 그런 것들을 업으로 살면서 그냥 겉핥기로 이해한다기보단 한번 진짜 살듯이 이해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살듯이 이해를 하려면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시절에 올란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란도가 저에게 답을 주진 않았지만 또 다른 어떤 공간을 열어줬다? 생각의 틀을 열어줬다라고 느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영화를 본 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뭐 대학교 때 진짜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구해서 봤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영화가 신기하다, 이런 영화를 만드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성인이 돼서 다시 보고, 뭐 저도 억울하면서 영화 다시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정체성의 전환이 이 영화 안에 말하자면 여러 번 있는데, 그게 비단 성적인 정체성만이 아니라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의 고난과 비극이 되지 않는 이 산뜻한 90년대 영화의 화법에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LGBTQ 이슈를 다룬다고 하면 비극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설교가 되는 영화적인 논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올란도는 그냥 이 사람이 부닥치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 그냥 자신의 모든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언제 만나든 굉장히 산뜻한 기분으로 만나게 되고요. 배경에 크게 얽매이지도 않고, 그리고 새롭게 자기가 마주하는 인생의 분기마다 가장 적절하게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반응을 하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역사상 가장 좀 자유로운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출가가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도 그런데 올란도의 캐릭터 자체가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귀족이고 당대에 처음 태어났을 때 귀족이고 남성이었고 처음 그 나레이션에서도 나왔지만 돈 걱정도 없고 부모 걱정도 없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좋은 음식을 먹고 교육에 대한 걱정도 없는, 그게 이제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이것들을 지나가다가 결국 여성이 되면서 이를 위기에 오잖아요. 저는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을 다시 보는데 거기에 되게 아픈 대사가 하나 나와요. 호강에 겨운 양반 계집이라고. 근데 맨 처음 올란도를 볼 때 오늘은 그 단어가 안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그 말이. 올란도에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리를 내어주면서 그 멋진 다리를 좀 줘라 하면서 늙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건 어쩌면 그 바탕도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가장으로 올란도가 처음에 태어났다가 이후에 비슷한 환경보다 혹은 뭐 그보다 덜한 집안의 아이들이 줄줄이 달린 집의 여자였다면 또 우리가 조금 다른 풍경들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계급도 넘어버리는 설정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차차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 영화를 언제 보든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생각은 이 영화는 틸다 스윈튼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마 감독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연 배우는 왜 이 배우여야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레이션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16세기에는 아름다운 여성의 미모에 가까운 남성이 인기였고, 근데 이 틸다 스윈튼의 외형적인 모습이 현대로 와도 과거로 가도 너무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여왕까지 시들지 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근데 그 외형에 참 잘 맞는 눈과 몸을 갖고 있는, 그리고 연기도 참 잘하는 배우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짐작인데 어쨌든 틸다 스윈튼도 제가 알기로는 귀족 출신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배우이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틸다 스윈튼만큼 부러운 배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봐도 진짜 부럽다 라고 생각하는 배우이고, 이 작품을 한 게 너무 부러워요.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더 부러울 것 같은데, 영화 업계에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러니까 언제 사진을 봐도 이게 언제야 싶게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틸다 스윈튼이겠죠? 감독으로 가면 짐 자무시가 있을 것 같고요. 틸다 스윈튼이 우리의 눈에 항상 익숙한 배우라서 그의 나이를 종종 잊지만 1960년생입니다.
나이 계산이 지금 얼핏 안 되죠. 지금 60대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92년 개봉작이니까 30대가 되면서 찍은 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에 영화를 찍은 거예요. 틸다 스윈튼이. 지금 이현 배우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 영화를 찍은 건데 원래 이름은 캐서린 마틸다 스윈튼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을 떼고 틸다 스윈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건데 이 스윈튼이라는 성이 스코틀랜드의 굉장히 유서 깊은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살던 스윈튼 가문의 저택의 사진을 구글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닌데 상당한 저택에서 어릴 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좀 특유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에 앞에 가서도 굉장히 좀 동동거리지 않는 특유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태도가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화하는 상황에 너무 열심히 대하지 않는 인상이라 저는 올란도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 설정과 배우의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틸다 스윈튼의 첫 영화 그리고 초기 작품의 분위기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이름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데릭 셔먼이라는 감독이에요. 1986년에 카라바초라는 작품으로 틸다 스윈튼이 연기를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이 작품도 셀리 포터가 그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1인극 연극인 맨투맨이라는 연극을 영국에서 틸다 스윈튼이 한 적이 있어요. 이 연극은 남편의 직업, 그러니까 이 남편이 크레인 기사였는데 이 남편의 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신분을 도용해서 아내가 남편인 척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1인 2역을 연기해야 되는 작품이었던 거죠. 그 작품의 연기를 보고 셀리 포터 감독이 틸다 스윈튼을 올란도의 타이틀롤로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 연극을 봤을 때 남성의 몸짓의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루는 방식에 아주 심오한 미묘함을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셀리 포터 감독이 썼는데요. 공연 마지막에 틸다 스윈튼이 쓰고 있던 가발을 이렇게 벗어서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셀리 포터 감독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이렇게 꼿꼿이 자기도 모르게 세워서 그 존재감을 오롯하게 느끼게 되더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관객과 교감을 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에너지를 거기서 감지했다고 하고요. 틸다 스윈튼은 셀리 포터 감독과의 첫 만남을 런던의 한 카페에서의 대화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다가 셀리 포터 감독이 이 두 사람이 앉아있는 사이에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이렇게 딱 올려놓는 순간으로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틸다 스윈튼이 10대 때 기숙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잘 때 언제나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자던 책이 바로 올란도 바이오그래피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의기투합은 했는데 잠재적인 파트너들, 투자자들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영화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시대를 오가는 시대극이기도 하고 여자 배우가 남자도 연기하고 남성과 여성을 연기한다고 그게 말이 돼? 뭐 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자들을 구할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끝에 이 두 사람이 한 방법이 표현이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굉장히 깜찍한 방식인데요. 의상 대여점에서 빅토리아 시대 드레스랑 엘리자베스 시대 의상을 두 사람이 빌려서 의상을 배우가 입고 촬영을 한 사진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과 내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셀리 포터의 구상과 이거를 합쳐서 양장본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느냐? 당시는 90년대 웹사이트도 없고 뭐 대량 제본 같은 것도 불가능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그걸 손으로 만든 그 양장본 책을 칸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처를 구하게 됐고요. 이때를 틸다 스윈튼은 내가 그렇게 항상 어렵게 시작을 해서 감독들과 협업을 오래 가져가는 게 너무 익숙한 배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실로 엄청나게 많은 거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영화는 못 만들어요. 만들어지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의 반응의 거절들 가운데 끝내 어떻게든 불굴의 의지로 두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올란도고요. 그때 만났던 배급 투자 관계자 중에는 지금은 미투 사건으로 할리우드의 뒤안길로 사라진 하비 와인스타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비 와인스타인이 셀리 포터에게 건넨 말은 당신의 용기에 감탄을 보냅니다 정도의 하나마나한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앞에 올란도라는 결과가 와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승리의 기록이 생긴 건데요. 이 올란도라는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설정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말 때문이죠. 이 사람은 왜 올란도에게 늙지 말라, 시들지 말라 이런 주문을 했을까요?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집을 주실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올란도가 화면을 딱 보면서 재밌는 분이셔 이 말을 하시잖아요. 하신대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치 올란도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근데 제가 오늘 영화관에서 보면서 방금 생각한 게 그 올란도가 이제 남자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메리카노 남서풍 남서풍 바람을 타고 아메리카노. 쉘머딘? 네? 극중 이름 쉘머딘이요? 맞아요. 쉘머딘을 만나잖아요. 근데 쉘머딘 타이트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틸다 스윈튼의 올란도의 시선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고 있고 그 남자가 웃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란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본인에게 주문했을 때처럼. 저 남자를 보면서 늙지도 말고 시들지도 말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걸 오늘 영화관에서 오늘 느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의미를 지금처럼 깊숙이 와닿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영화를 처음 볼 때보다는 훨씬 나이가 든 상태니까요. 그때 만났던 그 장면과 지금 만난 장면은 감상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요즘 저는 너무 어리고 예쁜 상대를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 외모가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기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뭐 강아지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 존재를 보면 저대로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궁극의 아름다움의 대상을 볼 때 하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올란도에게 선물 혹은 저주를 건 것이죠. 영원히 죽지 말라는 제안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 늙지 않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이 굉장히 현명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언제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선 그것이 필수적인 걸 알고 있는 노년의 여왕이 한 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보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올란도가 딸을 낳기 때문에 결국에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설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버지니아 울프의 실제 연인이었던 세크빌 웨스트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집안의 저택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인의 이야기를 이 올란도의 상황에 투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캐릭터는 여기서 이 뒷이야기가 끝이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연기한 배우는 쿠엔틴 크리스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배우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대중예술가인데요. 이분은 커밍아웃한 게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본인의 성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는 게 그 사람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80년대, 90년대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이 사람의 삶 전체가 뒤집혀버리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쿠엔틴 크리스프가 동성애자로서의 고백인 자서전인 발가벗은 공무원 같은 책들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그 책을 출간했던 게 거의 60이 가까운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생이 끝나는 무렵에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을 한 건데 사람들의 시선을 이후에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 말년에는 트랜스젠더로 자신의 성을 바꾸고 쉬라는 인칭 대명사를 썼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무엇이냐? 스팅의 잉글리시맨인 뉴욕입니다. 가사에 I a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사람에게 바치는 곡을 스팅이 만든 것이고요.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굉장히 젊은 시절의 스팅과 그리고 그곳에서 에일리언으로 살아가는 쿠엔틴 크리스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커밍아웃한 게이가 이 영화에서 가장 위대한 여왕으로 표현되는 건 역시 셀리 포터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접근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셀리 포터는 정말 여러 모습의 올란도를 보여주죠. 시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모습의 올란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버전의 올란도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성일 때, 여성일 때도 시대가 굉장히 다르게 등장하죠. 아, 근데 저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때예요. 미로 속을 헤매일 때. 근데 여기로 오기까지가 그 사람이 역지사지를 한다고 하는데 역지사지를 생각으로만 하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업보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역지사지로 반성을 할 때가 있지만 본인이 남성일 때 여성을 대했던 태도를 여성이 돼서 남성들이 표현하는 걸 앞에서 듣잖아요. 그리고 너무 저는 그 표정이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멍해지는 그 표정. 근데 그 표정에서 뭔가 자신도 돌아보는 그 표정과 그리고 돌려서 막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뒤에서 저 아저씨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로가 인생 같지 않나요? 이 여성이 된 이 사람의 인생이 유일하게 제가 살짝 눈물이 고이는 항상 이렇게 너무 얼굴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영화를 계속 보다가 유일하게 이 미로로 들어오기까지의 그 시간 속에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 어쩌면 올란도라는 사람이 두 성을 살면서 여성도 이해를 했다. 근데 그게 그냥 알겠어,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진짜 여성으로서의 삶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 미로를 걷는 내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씬의 이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와닿은 것 같아요. 이 장면 진짜 좋죠. 그리고 미로를 헤치고 뭐 시대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그 드레스 자락을 잡고 안개 낀 벌판을 달릴 때 저는 확인된 바는 아닌데 박찬욱 감독님의 아가씨가 여기서 모티브를 혹시 좀 얻었을까 싶은 장면의 어떤 느낌이기도 했고 이 미로 장면이 왜 재미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좋다, 진짜 훌륭한 장면이다,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감독들이 만들 때 힘을 주지 않고 만든 장면이 꼭 이렇게 되나 봐요. 사실 셀리 포터 감독은 이 미로 장면을 만들 때 편집실까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대요. 그래서 그냥 일단 드레스 자락을 쥐고 한번 띄워보고 다른 의상을 입고 한번 띄워보죠 라고 하다가 그 시대의 이음새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결정을 사실은 편집실에서 한 거예요. 처음부터 각본에 그렇게 써둔 게 아니라. 그럼 틸다 스윈튼이 연기를 진짜 잘한 거예요. 그 얼굴과 그 연기로 그 편집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감독의 생각도 없었는데 정말 잘한 거죠. 이건 틸다 스윈튼 얘기도 한번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뜨셨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들판 장면에서 뭐 여담이지만 제가 재밌었던 거는 그 쉘마딘을 만나서 마치 제인 오스틴의 어떤 작품을 굉장히 역이용한 것 같은 그 장면에서 둘이 가다가 증기기관차 소리를 듣잖아요. 그건 시대가 또 한 번 바뀐다는 소리이긴 한데 저게 뭐죠? 라고 얘기하면 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작비가 모자랐으면 기차를 보여주지 않고 그 소리로만 들려주는 간결한 방식을 택했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부러 그랬을 수도 없어서 있지만 저렇게 찍었다. 한 돈이 컷이라도 없어서. 찍었으면 또 느낌이 달랐을 텐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처럼 표현해주는 그런 상상력. 이게 어떤 기차인지 모두의 생각이 다 다르다. 누구는 KTX를 그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그 시도 중요한 설정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시대 전반에 걸쳐서 작가, 시인에 굉장히 매료된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글을 쓰는 사람의 직업 혹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태도를 풍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문학계 전반과 글쓰기에 대한 생각은 시대마다 계속 바뀌죠. 사실 뭐 작가의 명성과 직업적 위상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온 어떤 시인은 너무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지만 사실상 생활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어떤 대목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는 올란도는 그런 시인을 동경하고 하는 상황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 직업에 때로 한면을 느끼는 구간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는 사람이라는 특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하인드는 이때 올란도의 시를 굉장히 폄하하는 그 시인이 이후에 90년대 편집자로 똑같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동일 인물로 캐스팅을 해서 그 어떤 재미를 셀리프터 감독이 잠시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으로서 남성성을 연기한다는 게 대체 뭘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연기를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으나 혹가는 그걸 매체 연기로서 보여준 사람은 이 자리에 아마 유일하게 한 명이 있겠죠? 여성이지만 다른 성을 연기한다는 거. 틸다 스윈튼은 그걸 어떻게 해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연 배우의 경우에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결국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 성별 다 떠나서 인간을 얘기하잖아요. 이 성을 다 떠나서 내가 보고 있는 은성 기자님이 그냥 여자, 남자 다 빼고 그냥 은선으로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리고 앉아 계신 남자분이 내가 남자가 아니라 오신 관객분으로 보는 제 시선. 저는 어쨌든 소년심판의 경우는 너무 다른 범죄자였잖아요. 진짜 마주치기도 싫었어요. 그런 거 찍었을 때는. 그래서 어쩌면 올란도를 본 이후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목소리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남성으로서 다른 연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이가 가진 태도를 연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범죄였고 그 범죄를 연기를 했어야 했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친구의 외로움을 연기를 했어야 했고, 그 부분에만 중점을 뒀지, 얘가 남자아이니까 얘가 이럴 거야, 이것보단 어린 아이니까 중학생 1학년 그 또래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징, 그냥 그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남학생, 여학생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중학교 1학년 때 가질 수 있는 특징, 그리고 이제 2차 성징에 대한 그 변성기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약간 요런 것만 고민을 했고, 분장팀을 믿었고 제가 보기에는 틸다 스윈튼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근데 좀 특이한 점을 혹시 눈치를 채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란도가 남성일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수염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수염을 한 번도 붙여주지 않죠. 이때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의 올란도를 너무 다들 사랑했잖아요. 수염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 그쵸. 근데 아까 그 남성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연 배우와 틸다 스윈튼의 공통점이란 결과적으로 자신의 성이 아닌 젠더를 굉장히 훌륭하게 잘 표현해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뭐 남잔지 여잔지 뭐 구분할 수도 없는 어떤 그 상태로 등장을 한 거고, 틸다 스윈튼은 모두가 여성인 걸 알고 있는 상태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진 않았잖아요. 그때. 찌르시면 어떡해요? 그 작품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누구나 아는 사람을 성을 바꾸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걸 바꾸는 건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전지현 씨가 남성을 연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때 셀리 포터 감독의 전략은 너무 남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인조수염을 붙이거나 하는 게 실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이 커다란 스크린 안에서 틸다 스윈튼의 얼굴을 뚜렷하게 볼 텐데, 그러면 그때 관객이 볼 때는 집요하게 수염을 붙인 접착제 이런 걸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여배우가 남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안다는 가정하에 그냥 작업을 해버리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객이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이야기를 쭉 이끌어 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올란도가 처음부터 제4의 벽이라고 하는 벽을 깨고 관객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는 것도 저는 몰입의 방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쯤 뭔가 우리가 느슨해질 때마다 확 우리의 시선을 잡아채는 이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거나 관객에게 말을 거는 건 요즘 시대는 굉장히 흔한 일이지만, 다시 시대를 생각했을 때 90년대 초반임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실험적인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발생한 어떤 효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관객과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배우가 자신의 배역을 인지한 채로 말을 건다라는 것. 좀 더 함께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올란도의 이야기인데, 올란도가 앉아있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같이 조인하자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내고 있다. 지켜봐줘. 난 지금 이렇게 느껴. 그래서 약간 소통하는 것이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유명할 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것이 좋은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시작을 할 때 조금 더 위트 있고 가볍고, 또 너무 진지하게, 이거 만약에 맞아요, 전지현 선배가 만약에 올란도를 해가지고 하면 속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 여잔데 이러고 봤었을 거잖아요. 막 진지하게 시작을 한다면. 근데 이걸 계속 위트 있게 풀어주니까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연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텍스트를 영상으로 옮겨올 때 가장 극적인 효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설 자체를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소설에도 그 갑자기 올란도가 이걸 읽고 있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말을 거는 것 같은 문장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텍스트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을 때와 영상에서 직접 배우가 그렇게 연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문장을 그냥 쉽게 각색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영상 언어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많은 벽 깨고 말 걸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마도 여자의 몸을 인지한 뒤의 말 걸기의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나체로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몸을 보다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똑같은 사람이야, 다르지 않아, 성별만 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좀 인상적으로 좀 인장이 박혀버린 제사의 벽을 깨고 말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고, 잠깐 딴 얘기지만 그 바로 직전의 장면이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이스탄불 부르던 옛날 말? 거기서 햇살과 먼지가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먼지가 마치 금가루처럼 막 이렇게 날리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장면이 여성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남성적인 한계에 이 사람이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도망친 직후잖아요. 그럴 때 젠더를 바꿔버린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아주 긴 잠으로써 새로운 죽음에서 삶으로의 이행을 거친다라는 연출도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보고 말 걸기가
시대의 반항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역시 90년대임을 감안할 때 더 또렷해지는 표현인데 당시의 영화 제작 안의 상황들을 보면 능동적인 남성 캐릭터가 있고 여성 캐릭터는 좀 대상화되거나 이런 구조가 이분법적인 구조가 일반적이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올란도라는 캐릭터는 자기 자신을 응시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계속 관습에 도전하는 캐릭터인 거죠. 게다가 성별, 계급, 시간 뭐 모든 걸 초월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굉장히 타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틸다 스윈튼이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작가가 소설을 쓸 때 조금 더 몇천 페이지 정도를 더 길게 썼다면 버지니아 울프가 아마 이 사람은 나중에 사람이 아니라 와인병이 됐을 수도 있고 파리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에게 젠더의 규범이나 계급이나 이런 구분들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그래도 꼭 언급하고 싶은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방금 그 여성으로 변화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저는 아까 이 장면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고 그럼 질문 혹시 바꿔도 돼요? 네네네. 이연 버전의 올란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표현해보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국가나 시대를 다 초월할 수 있다면? 본인이 올란도를 연기해야 돼. 근데 시대랑 캐릭터를 다 고를 수 있어요. 아니 국가는 바꾸고 싶지 않고요. 왜냐면 연기할 게 하나 더 생겨요.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데 해서 또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고인돌 때부터 가야 해나? 하여튼 시대를 통과해서 가야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통일신라부터 가야 될까요? 그렇게 한번 지내보고 싶어요. 근데 첫 시작은 네. 저도 왕족이고 싶어요. 끝에 혹시 노비가 되더라도 왕족으로 출발하고 여기 싶다. 노비 안 되잖아요. 안 되긴 하죠. 노비는 되지 않을 거. 정말 죄송합니다. 조상님들께 정말 죄송한데 하여튼 저도 이제 양반으로 양반 남자로 시작해서 한번 이거를 진행해보고 싶다. 네,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진짜 이런 식의 시도가 만들어진다면 진짜 실험적인 그렇죠. 기획일 텐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한 가지 비하인드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에 그 차를 뭐라고 하나요? 바이크에 이렇게 바이크에 뭔가 달린 차를 타고 아이를 싣고 달리잖아요. 그 어린 딸로 등장하는 사람은 제시카 스윈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윈튼이라는 성에서 감지하셨겠지만 틸다 스윈튼은 실제 조카예요. 딸이라고 알죠. 딸은 지금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네, 이름에 스윈튼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너 스윈튼 바이어라는 이름으로 딸도 연기 생활을 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조카와 촬영을 했습니다. 네, 혹시 관객석에서 영화 보시면서 이영 배우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 관객분 계셨을까요?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손든 관객분이요? 저쪽 뒤쪽에 계십니다. 그냥 육성으로 해도 돼요? 아니요, 마이크 해주시는 게 목이 아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원래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게 올란도 보면은 복식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한 중간 후반쯤에 이제 굉장히 하얀 되게 드레스 넓은 드레스 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길은 좁은데 방에서 길은 좁은데 엄청 넓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몸을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시대 때 여자들의 그런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올란도에서 가장 이현 배우님께서 어떤 복식이 가장 인상 깊게 남으셨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오, 입고 싶은 걸 얘기해줘도 재밌겠는데요, 네. 추가로? 너무 일단 이건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걸 입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 무거운 걸 이고 이 연기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저는 완전 그걸로 그 올란도가 인도 그 나라가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튀르키예죠. 아 지금 네. 튀르키예군요. 튀르키예 콘스탄티노플에 이렇게 지내시다가 거기에 10년 정도 있다가 익숙해져서 그 전통 의상을 입고 딱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 옷 말고 이 미로에서 나왔을 때 바뀐 옷 있잖아요. 그 옷 너무 좋았습니다. 그 복식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튀르키예. 좀 덜 거추장스러운 것들로 일단은 고르셨네요. 네, 한 분 정도 더 받아볼까요? 네, 저쪽에 손 드신 관객분. 네. 이 마이크는 됩니다. 네, 저는 이 사이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제가 이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건 세상이 나를 여성의 틀에 가두려고 하든 혹은 내 친구를 남성의 틀에 가두려고 하든 쉽지 않고 녹록지 않겠지만 내가 그냥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느꼈어요. 갑자기 끝인사를 해주셨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중간에 굉장히 독특한 카메라 촬영 구도가 있었던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 쉘머딘하고 올란도가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앵글이 계속 두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길게 찍힌 장면에서 서로 내가 남자라면, 내가 여성이었다면 하고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계 초침 소리가 계속 배경으로 깔리고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널리스트님과 이현 배우님 의견이 각각 궁금합니다. 먼저 해요? 그 장면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올란도는 이미 젠더가 한번 바뀐 사람이지만 셜머디는 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때까지는 알 길이 없는 사람이고 뭐 저의 과거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거 보면 잠깐의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내가 여성이라면의 어떤 가정을 얘기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잠깐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깨어있는 사랑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앞선 시대의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사교 모임에 갔을 때도 당신은 말이 없군요. 진짜 완벽한 여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때야 된다라는 남자의 부속품 혹은 가정을 책임지는 어떤 역할로서의 말에만 갇혀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당신은 당신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성이 아닌 반대 성으로부터 듣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모험을 해도 되는 사람이군요 라고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자신의 삶으로서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겠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는 인정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상대에게 서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사랑스러운 조언이자
제안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서로가 내가 남자라면 내가 여자라면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언어들이요. 저는 어쨌든 보통 이제 사랑을 시작하려면 외형적인 것도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에서 떨어져서 서로 그 이야기하고 틸다 스윈턴 처음에 나랑 결혼할래요? 라고 했을 때 얼굴은 마음에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얘기를 둘이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올란도가 정말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 괜찮은 놈이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거기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남자가 하고 있구나. 그런 저는 아주 로맨틱한 장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영화를 어느 타이밍에 뭘 먼저 보느냐도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타이타닉 이후에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빌리 제인이 연기하는 셜머딘을 볼 때마다 타이타닉에서 구명조끼 입고 얄밉게 앉아있는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사람이 멋지게 보이지 않는. 근데 저도 그렇게 멋지게 보이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올란도의 시선으로 마르스 떨어진 사람한테 결혼하자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그냥 저 상황을 이해하려면 마르스 떨어져서 얼굴을 봤는데 정말 오래전에 본 이 남자가 늙지도 않았고 구릿빛에 괜찮았나 보죠.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리도 고쳐주고. 영화 안에서의 설정은 뭐 당연히 그런데 그냥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 타이타닉을 먼저 보고 올란도를 나중에 보는 나의 고통이 더 클까, 아니면 올란도를 보고 이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이후에 타이타닉을 본 관계의 고통이 더 클까,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죠. 네. 더 많이 손 드셨던 것 같은데 더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해서 혹시 한 분 정도 더 짧은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지목해 주시죠. 저기 파란색 후드를 세 번째 줄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정보를 없이 보고 두 분이 GV를 한다는 거를 통해서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에서 없게 봤어서 영화를 더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남자일 때는 뭐 1장 1막 2막 하다가 갑자기 여성이 됐을 때 이제 전라의 상태에서 그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2막이 시작되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관객들한테 대사를 던지는 것처럼 영화를 본다기보다 연극을 본다고 더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이현 배우님한테 궁금한 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진행되지만 관객한테 던지는 그런 장면에서 연극을 했을 때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랑,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남서풍이 불어와서 떠난 그 남자와,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샤샤라는 여자가 외형적으로 좀 많이 닮았다고 느꼈거든요. 그 T존이라고 하죠. 눈매, 그리고 외국에서 온 것 같은 이국적인 모습과 웃었을 때 하는 그 미소가 비슷해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봤을 때 남자였을 때 사샤한테 뭐 떠나지 말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여자일 때 그 배우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굳이 이제 성별을 나누지 않고 사랑하는 상대한테 했을 때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느껴져서, 이건 이제 저널리스트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첫 질문이 뭘? 관객한테 던지는 아. 대사를 할 때 이런 배우님 어떻게 느끼셨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장면을 이제 배우한테, 상대방 배우한테 대사를 던지는 게 아닌 카메라를 보고 할 때. 관람자한테 던졌을 저는 일단 틸다 스윈튼 배우님이 그걸 해주셔서 너무 좋고 멋지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한다면 정말 큰 고민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이걸. 근데 결국 캐릭터로서 던지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때로 오지도 않은 역할을 막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에는 그 캐릭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캐릭터로서 친구한테 말하듯이 할 것 같아요. 어떡할래? 약간 보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보면 카메라가 편안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현장에서? 누군가 나를 계속 찍고 있고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카메라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편안하다고 해야 될지. 근데 확실히 저는 연극은 저한테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두 공간을 비교를 하자면 저는 카메라 앞이 지금은 편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틸다 스윈튼은 카메라를 되게 많이 보는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신인 시절에 만들어진 습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립 점원이랑 작업할 때 그런 식의 장면들을 많이 찍기도 했고 실제로 이 배우가 카메라 보고 찍어도 돼요?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카메라 정면으로 보고 대사를 해도 돼요?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요. 감독에게. 연출이 아닌데요. 연출이 아닌데 이 장면에 지금 카메라를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냥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고 카메라랑 굳이 이렇게 눈을 한번 맞추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도 되냐는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카메라가 지금같이 보편화됐던 시대도 아니어서 생겼던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게 편안하지가 않더래요, 이 배우는. 그래서 카메라와 친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친해지지? 이런 고민 끝에 카메라와의 관계 방식을 굉장히 고민하던 신인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정확히 인식을 해버리자라는 이 배우만의 방편으로 자리를 대립점원과의 감독 작업에서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를 촬영할 때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게 어색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초반부터 해오던 방식이라서 이것은 틸다 스윈튼의 방식이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돼서 짧게만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온 유일한 장면들이잖아요. 남성일 때 사샤를 만났고 여성일 때 셜머딘을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할 수 있는 말을 여성과 남성의 입장으로 다르게 듣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남자일 때 사샤한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당신은 내 거니까요 이런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성일 때 똑같은 말을 그 백작으로부터로 들었을 때는 백작이었나요? 듀공이었나요? 그 사람에게 들었을 때는 듀공이 아니라 들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당신 거죠? 그게 말이 되나요? 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벽한 사랑 앞에 만났을 때는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어떤 장면의 전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끝인사 짧게 해주시고 자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웃겨요, 그게? 저는 오늘 주공밖에 생각 안 해요. 연기사세요. 나라가 유명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주공이라는.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인사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저만 즐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저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같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같이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저한테도 너무 설레이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 영화를 같이 처음으로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흥분된 나머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영화라서 저는 2번, 3번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너무 즐거웠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개봉을 해서 더 많은 동시대 관객들과 영화가 만날 텐데요. 오늘 미리 보셨으니까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고전이 오래 가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고전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